안녕하세요. 한국 슬로우 조깅 협회 정라혜입니다. 씩 채널에는 두 번째 출연인데요. 오늘도 슬로우 조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조깅이 어떤 운동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슬로우 조깅은 말 그대로 느리게 천천히 뛰는 운동법입니다. 슬로우 조깅의 좁은 보폭과 앞꿈치 착지로 달리기 때문에 근육 자극이 많고 부상 위험이 거의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연속적으로 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적합한 운동입니다. 특히 요즘 러닝 붐이라 마라톤 대회 많이 나가시는데요. 기록을 위해 무리하게 달리다가 부상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으로 훈련하시면 또 부상 없이 마라톤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으로 훈련도 하시고 또 좋은 성적도 내고 또 생활 속에서는 건강한 운동법으로 슬로우 조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슬로우 조깅을 할 때 4가지 규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무엇인가요? 슬로우 조깅 하실 때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방 주시, 얼굴을 정면을 향하게 들어주시고 양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두 발을 11자 정렬로 맞춰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앞꿈치로 착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좁은 보폭 약 10에서 20cm 아주 좁은 보폭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슬로우 조깅을 할 때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요? 슬로우 조깅의 착지법이 앞꿈치 착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앞꿈치 착지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앞꿈치를 바닥에 너무 세게 친다든지 또 아니면 앞꿈치를 치면서 발가락까지 이렇게 힘을 많이 주는 어떤 그런 착지법이 계속 반복되면서 장단지 부하라든지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 통증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슬로우 조깅은 마치 구름 위를 뛰듯이 굉장히 가볍고 자연스럽게 달리는 동작이라서 거의 발소리가 바닥에 나지 않을 만큼 편안하고 아주 힘들지 않게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혹시 내가 앞꿈치 착지를 좀 너무 강하게 치지 않나 자세 다시 체크해 보시고 편안하게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면 정말 아무런 부상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만의 슬로우 조깅 루틴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의 슬로우 조깅 속도는 조금 빠른 편이고요. 그만큼 10년 동안 해와서 체력이 좋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 속도가 저강도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체력이 좀 좋을 때에는 더 컨디션에 따라서 빨라질 때도 있고 또 컨디션이 오늘 좀 안 좋을 때는 더 느려질 때도 있고 사실은 다이어트의 어떤 목적보다는 전 아침에 꼭 5km를 뛰거든요. 그게 하루의 어떤 시작을 좀 활기차게 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움직이는 명상법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어떤 루틴인데 공복 유산소로 아침에 뛰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 가볍게 아침에 시작하니까 하루를 정말 힘 넘치게 즐겁게 생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흔하게 하는 실수가 이제 앞꿈치 착지할 때 뒤꿈치를 너무 들고 과도하게 들거나 들지 않게 하더라도 발을 땅에 너무 세게 친다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지금 많이 실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들이 지금 종아리가 지금 터지도록 아프다 이 이야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무릎이 좀 아프다 또 아니면 발등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발가락이나 앞꿈치에 지금 힘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앞꿈치에 착지를 하되 이제 체중이 편안하게 분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꿈치를 착지하는 건데 오히려 체중을 거기에 너무 과하게 부담을 주면 당연히 근육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편안하고 구름 위를 뛰듯 사뿐사뿐 가볍게 뛰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슬로우 조깅이 앞꿈치 착지다 보니까 족저근막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도 있다는데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앞꿈치 착지 자체가 족저근막염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종아리 아킬레스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포풋으로 뛰게 되면 부하가 좀 일어나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종아리 스트레칭을 좀 해주라고 하는데 족저 근막염 있으신 분들의 흔한 문제가 햄스트링, 종아리 뭉침, 그다음 발목 가동성의 어떤 이런 문제를 예를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종아리만 풀어가지고는 해결이 되진 않고 종아리가 뭉쳐져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몸 전체가 좀 뻣뻣한 몸이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신 스트레칭을 하면서 또 특별히 종아리 스트레칭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드리고 제 유튜브 영상에 3분 전신 스트레칭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족저 근막염이 생겼다면 1분 슬로우 조깅 30초 걷기로 점진적으로 적응해 가시면 되고 슬로우 조깅은 연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조금씩 자주 누적해서 적응해 나가시고 또 특히 스트레칭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빠뜨리지 말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만보 걷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걷기보다 슬로우 조깅이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걷기도 좋은 운동이지만 슬로우 조깅은 양발이 동시에 지면에 닿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이 몸을 들어올리고 착지할 때 충격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걷기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으로 운동했을 때 슬로우 조깅 효율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슬로우 조깅을 추천합니다. 제 슬로우 조깅 얼마나 뛰어야 효과가 있나요? 최근 많은 분들이 슬로우 조깅을 시작하시고 3개월에 17kg 빠졌어요. 또 정말 많이 빠지신 분은 40kg도 지금 감량하신 분도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저는 3개월 열심히 했는데 1kg도 안 빠졌어요. 또 어제는 전화가 와서 25일을 매일 5kg씩 했는데 2kg가 오히려 쪘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슬로우 조깅이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운동은 맞지만 이 개개인마다 대사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초 대사량이 좀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고 아직 근육량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무게가 줄어들었지 않았지만 아마 눈바디로는 당연히 전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본인이 스스로 가볍다고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일단 슬로우 조깅하는 그 자체의 목표를 두고 그 시간이 좀 즐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몸무게 체중이 너무 자주 올라가지 마시고요. 일단 슬로우 조깅하는 그 시간만큼 즐겁고 좀 재밌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어 있고 또 체력도 많이 좋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꾸준히가 답입니다. 슬로우 조깅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은 심박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체지방 연소율이 높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힘들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좁은 보폭 때문에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또 근육이 발달하게 되니까 기초 대사량이 당연히 좋아지고 근육은 유지하면서 체지방은 계속 태우는 효과가 있어서 체중 감량에 너무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슬로우 조깅이 습관이 되면 일단 에너지 효율이 상승되면서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할 수 있어서 체중 감량에 정말 최적화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즐겁게 꾸준하게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영상에서 슬로우 조깅 4개월 만에 30년간 복용하던 약을 모두 끊은 분이 나오셨었는데 그분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생로병사에 출연했던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시고 당뇨가 워낙 심하셔서 유방암 판정과 수술 항암까지 하는 과정에서 체력도 너무나 안 좋으셨고 또 살도 또 많이 찐 상태에서 그때 생로병사 같이 저랑 슬로우 조깅을 배우셨는데 방송 이후에도 꾸준하게 슬로우 조깅을 계속 해오셨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1km도 제대로 못 달리셨는데 지금 매일매일 10km 이상 달려도 끄떡없을 만큼 정말 체력이 좋아지셨고 88 사이즈에서 지금 55 사이즈로 입으세요. 근육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당뇨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불면증 그리고 변비, 우울증 약까지 드시고 계셨는데 지금 약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시고
동네 어머님들에게 슬로우 조깅을 가르쳐 줄 만큼 정말 활기차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겨울 조깅은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평소보다 다이어트 등 운동 효과를 더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운 날씨에도 슬로우 조깅을 즐기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추운 날씨에는 몸이 이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서 칼로리 소모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방 연소율이 증가하니까 겨울철에 슬로우 조깅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슬로우 조깅을 하신다면 옷이 정말 중요한데요. 두꺼운 옷보다는 저는 이제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얇은 여러 벌을 겹쳐 있는 옷을 입고 슬로우 조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특히 노출되는 부위들은 버프 같은 기능성으로 조금 보온을 하셔서 달리시면 좋고, 그래도 난 겨울에 밖에서 달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하셔도 되고, 헬스장도 가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거실에서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빼먹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또 날씨에 또 구애받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집 안에서 하셔도 되니까 절대 멈추지 말고 정말 습관화해서 매일매일 30분 이상씩 슬로우 조깅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야외 운동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헬스장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추운 겨울에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에서 숨이 안 차는 슬로우 조깅 속도로 하시면 되고, 또 헬스장까지도 못 가시는 분들은 거실이나 집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슬로우 조깅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목이 약하신 분들은 맨발로 하지 마시고 실내 운동화 신으시고 거실에서 하시면 되고, 또 워낙에 이 충격이 약하다 보니까 층간 소음하고 별로 크게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일단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 30분씩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